자, 앞으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또 그것에 대한 활용까지 전체적으로 기하라고 하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간답니다.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들도 있고요.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접근해 가다 보면 어느새 중학교 2학년답게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서부터 살펴보면서 이등변 삼각형과 그 직각삼각형 무엇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접근해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그 첫 번째는요, 이등변 삼각형. 사실 요 녀석을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진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이등변 삼각형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요 라고 그 정의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그것의 각의 크기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또한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해서 다음에 등장한 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꼭지각이라든지 아니면 밑변이라든지 밑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의사소통할 수 있겠죠. 무엇이 밑변이니 무엇이 밑각이니,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밑각은 몇 도이니까 또는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각을 밑각이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꼭지각이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보았는데 물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만족시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세 개의 변 중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른 조건을 줬을 때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삼각형의 합동을 배웠어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SSS, SSS라고 했었던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 그 다음에 SAS, SAS라고 하는 거 있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은 삼각형. 그 다음에 ASA,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들이 서로 합동이 되는 삼각형. 그래서 합동 조건 세 가지 꼭 기억하자 그랬는데 직각삼각형에서도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직각이라고 하는 각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각형 합동 조건 세 가지 이외에도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삼각형 합동,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두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합동 조건의 활용까지 직각삼각형 합동의 활용까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나와 있는 내용 그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개념에서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너의 정체가 궁금하구나. 이등변 삼각형, 너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니? 라는 것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했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그 뜻은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떤 같은 삼각형.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두 변의 길이가 어떤 같은 삼각형 A, B, C에서 선생님 보기에 B, C의 변의 길이도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일단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은 되는 것이지만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아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뜻,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말로 쓰는 대신 그림으로 그렸어요. 말로 쓰는 거, 글로 적어놓는 거는 여러분들 교환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런 이등변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용어. 자, 약속한 바대로 이미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 B, B, C, C, A의 선분을 뭐라고 하고요?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 그 단어, 용어 속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그대로 녹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길이를 갖는 그 두 변이 이뤄내는 요 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바로 요 각을 꼭지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라고요? 꼭지각.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꼭지각에서 이 각도가 몇 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눈이 쫓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꼭지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 변을 바로 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밑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즉,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서로 상대적인 변을 가리켜 우리는 밑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밑변이 ACA가 될 수도 있고 AB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질문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자, 그때는요. 넓이를 기준으로 놓고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C에서 그 밑변으로 수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분 AB가 밑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 꼭지각에 해당하는 즉 변의 길이가 같았었던 두 변이 이루는 각이 꼭지각이라고 했을 때 그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대변을 뭐라고 하자? 밑변이라고 하자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무언가를 설명해 나갈 때 꼭지각이니 밑변이니 그 다음에 밑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어디를 지금 읽어내고 있는 중이구나. 내 눈이 그쪽을 쫓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설명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 둘은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밑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처럼 밑변과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같았었던 그 두 개의 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두 각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한다? 요 두 개의 각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자? 밑각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번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만 보면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볼래요? 여러분들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등변 삼각형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DEF 그렸어요. 꼭지각 어디니? 각 D요. 그래. 밑각 어디니? 각 E하고 각 F요. 그래. 밑변 어디니? 선분 EF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의사소통할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둘은 이제 언어를 통일시켜 놓은 것이랍니다. 괜히 지웠다. 이등변 삼각형. 지금 요거 다시 한 번 더 적어야 되는데 일단 제목 적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세 번째.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그 정의를 살펴봤고 이등변 삼각형에 등장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그러한 이등변 삼각형에 갖는 성질 선생님이 용어 설명하면서 거기에다 기호로 살짝 표시해놨는데 눈치챘는가 모르겠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승질을 갖고 있을까? 그 승질을 같이 한번 이제부터 조사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놓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히 그려야지. 싹싹싹. 자,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하고 변 CA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문제의 조건에서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얘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작이 들어가는데 어떤 조작이 들어가냐면 다음과 같이 각 A에서 각 꼭지각 A에서 밑변으로 다음과 같이 각의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을 긋는답니다. 선생님 좀 뭐라 했어?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을 긋고 그것이 밑변과 만나는 그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싹 그어놨어요. 각 A의 이등분선을 긋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지. 하나는 삼각형 ABD고 또 다른 하나는 삼각형 ACD입니다. 여기 봐봐.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요. 일단 선분 AD는 두 개의 삼각형의 공통인 변입니다. AD가 공통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문제의 기존의 조건에 의해서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요. 두 개의 삼각형에서.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D의 각 BAD의 크기하고 각 CAD의 크기가 문제에서 조건으로 무엇을 줬냐면 각의 이등분선을 긋겠다라고 하면서 이 둘의 크기가 서로 같아집니다라는 걸 주었어. 선생님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얘기할 때 잠깐 삼각형 합동조건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가의 크기가 같아서 두 개의 삼각형은 뭔동이 된다? 옳지.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이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살펴보니 SAS 합동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 자, 그게 합동이 되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밑각은 합동인 삼각형에서의 모원각으로, 대응각으로 그 크기가 어떻더라? 같더라. 각 B하고 각 C가 같더라. 즉 밑변과 길이가 같았던 두 변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진 두 각.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이 뭐라고 했어? 밑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성질이 있구나. 뭐가? 이등변 삼각형은.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다음에 나와 있는 각 ADB하고 각 ADC가 크기가 어때? 대응각이니까 그 크기가 서로 똑같겠지? 대응각이니까 크기가 똑같겠죠? 근데 그 두 각을 합쳐놓으니까 뭔 각이야? 평각이야. 그러니까 둘을 똑같이 쓱쓱쓱 나누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뉘겠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선분 BD하고 선분 뭐가? CD가 길이가 어떻다? 같겠구나. 왜 같아?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아. 합동인 삼각형에서. 자, 성질을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은 그 밑변을 뭐라고요?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더라. 이 말을 거꾸로도 돌려보죠. 다음과 같이 꼭지점 A에서 꼭지각 A에서 좀 기다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놓고 이거 반대되는 거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삼각형 ABC를 요번엔 이렇게 그려놓고 ABC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꼭지각 A에서, 즉 꼭지점 A에서 그 밑변으로 수선을 내려 그으면 이건 잠시 뒤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선을 내려 그으면 얘 두 개의 삼각형은 얘는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더라. 조금 전 그 이유에 의해서. 맞죠? 수선을 내려 그으면 얘는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더라. 밑각은 이미 같죠. 직각삼각형 합동에서 다시 한 번 더 밝혀보겠습니다. 네, 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된다고?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발견이 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꼭지점 A에서, 즉 꼭지각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그 수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수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수직일 것이고 이등분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잠시 뒤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공부한 뒤에 한 번 더 그 조건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왜 수직으로 이등분하는지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였어요. 됐나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용어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이등변 삼각형이 그 되는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까? 그것을 성질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처럼 삼각형 AB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히 그리려고. 꼼꼼 대마왕. 그렇게 꼼꼼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삼각형 ABC.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이 그래요. 문제에서 내용에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정의를 만족시키니까. 그런데 어떤 삼각형을 딱 주고 이렇게 두 밑갈 크기가 같아요. 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두 밑갈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정의가 그 성질을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힐 때 어떻게 밝히냐면 다음과 같이 밝히죠.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각의 이등분선을 싹 긋을 거예요.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을 다음과 같이 싹 긋는다고. 각을 이등분할 수 있는 선분을 다음과 같이 싹 그어놓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것은 삼각.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긋고 그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전히 삼각형 누구하고?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각 누구하고? 각 BAD하고 각 CAD가 서로 같아지게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그것이 밑변 BC와 만나는 점. 뭐 아직 이등변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변 BC와 만나는 그때의 교점을 D라고 했어요. 아직 얘가 수선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 그렇죠.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선분 AD가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선분 AD가 공통변이 돼요. 두 개의 삼각형에서. 그리고 하나 더. 각 B의 크기하고 각 C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었어요. 최초에.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얘기하면 문제를 잘 살펴보던 제자들은 당장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만족시켰길래 지금 선생님 합동 조건 만족시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걸 만족시키길래 얘를 합동이라고 하십니까? 각이 두 개 나왔고 나와 있는 선분이 있으니까 혹시 ASA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그런데요 선생님, ASA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양 끝각 아닌데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말에 어떤 일말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찾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작정 무언가를 외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꺼림직하지만 그걸 꺼림직한 채로 남겨두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문제를 푸는데 큰 불편함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하고 문제 풀기 시작을 하면 아주 작은 부분의 그 꺼림직한 부분들이 남으면서 마치 뭔가 침전물처럼 막 가슴속에 남으면서 이게 쌓여가다 보면 시간은 없고 모르겠고 시험은 내일 모레고 아이 외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왜 ASA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얘가 ASA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제 설명할게요.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은 몇 도? 180도. 180도. 얘랑 크기 같지? 180도에서 이 두 개 더한 거 뺀 거 별이라고 해보자.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뺀 걸 별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별이 되지.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두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 두각이 각각 180도보다 작은, 90도보다 작은 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왜냐하면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이니까. 그래요? 그런 이유에서 ASA 합동이 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합동 조건 얘기하게 될 때 삼각형의 합동에서 한 변과 양 끝각을 굳이 주지 않고 한 변과 두 각의 크기를 줬다고 한다면 단 두 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각이 그대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ASA 합동이라고 쓸 수 있지만 단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SAS 합동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두 변의 길이하고 반드시 그 끼인 각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그렇게 해놓고 놨더니 얘가 합동이 되더라. 합동이 되니까 뭐가 된다? 대응변인 변 AB의 길이하고 변 AC의 길이가 같아져서 얘는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변으로서 그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무슨 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정의를 만족시켜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뭐해서 두 밑가의 크기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으로 가보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갑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그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R, H, A 합동이 나와요. 뭐라고? R, H, A 합동.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밝혔냐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얘를 풀어서 적어놨지만 선생님은 이게 공통변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싹 다음과 같이 선분을 내려 그었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했죠. 뭐라고요?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RHA 합동이라고 하는 건 그 수선해발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H하고 삼각형 A, C, H에서 여기에서 놓고 보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뭐라고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직각이라고 하는 각 R이 왜 각 R이라고 쓰냐면 이제 RHA 합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각 R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right angle 그래서 90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각이 아니라 오른쪽 각 오른각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각 즉 수학 용어로 90도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직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right angle 90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 AB의 길이하고 여기에서의 변 AC의 길이 얘가 뭐냐면 빗변의 길이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같고 90도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분을 그었죠.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분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 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각 BAH하고 각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가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겠죠. 두 밑가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B의 크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C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래 놓고 보면 삼각형 두 개 ABH하고 ACH에서 두 변의 길이 중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요게 바로 이제 H의 의미입니다. 빗변이 hypotenuse side 그래서 뭐라고요? 빗변 right angle 90도 그래서 다음에 직각과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며 그 세 개의 각 중 나머지 한 개의 각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된다? 합동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RHA 합동이라고 하는 건 한 변의 길이하고 그러니까 직각과 빗변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서 사실 얘는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빗변 줬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얘를 똑 떼어서 여러분들 그 RHA 합동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맞닿는 부분들끼리 직각끼리 연결시키면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각의 이등분선과 일치한다는 건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런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뭐다? RHA 합동이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통해서 RHS 합동도 증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RHS 합동. RHS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 전처럼 두 개의 삼각형 ABH와 ACH를 놓고 보았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서 빗변의 길이하고 직각하고 같은 건 직각하고 같은 건 공통이고 요 두 개의 내용은 공통이고 각 R 그다음에 선분 AB인 빗변, 선분 AC인 빗변이 서로 같으면서 이때 선분 AH가 공통인 변이 되죠. 뭐라고요? 선분 AH가 공통인 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통인 변이 되면서 직각과 빗변과 그다음에 직각과 빗변과 공통인변, 나머지 변 한 개가 서로 크기가 같게 된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직각, 그 다음에 빗변,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변이 서로 크기가 같으면 그러한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그것을 가리킨 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직각, 빗변, 나머지 한 개의 변. 그래서 RHS 합동. 직각, 빗변, 나머지 한 개의 각. RHA 합동. 이렇게 해서 둘을 분류시켜 놓고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합동 조건 잘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은 직각과 빗변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개의 각과 또는 나머지 한 개의 변이 길이가 같다 또는 크기가 같다로 문제를 완성하죠. 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의 활용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의 활용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 내용 대신에 그림으로 그려서 이야기하죠. 각이 하나 이렇게 싹 있었는데 이 각은요, 각 AOB였어요. AOB였습니다. 근데 그 각 AOB를 이등분하는 선분이 하나 지나가요. 각을 딱 둘로 나누는 선이 싹 지나갔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 이렇게 찾을게요. 각의 이등분선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점, 어떤 점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 점이나 P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각 AOB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P는 점 P로부터 어디? 반직선 OA, 반직선 OB까지에 이르는 그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그 각을 구성하는 각 반직선 또는 선분 위로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인 수선의 길이니까. 그럼 이 파란색이 왜 같아지느냐? 왜 같아지느냐? 수선의 길이라고 했죠? 직각이에요. R 나왔어요. 삼각형 요거를 각각 CD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교환에 CD 이렇게 돼 있네요. 삼각형 POC, 삼각형 POD를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직각 각 R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하는 얘는 공통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 다음에 주어졌죠. 두 개의 직각 위에 나머지 각이 같게 되면 RHA 합동을 만족시켜서 얘네의 그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합동이 되므로 선분 PC의 길이하고 선분 PD의 길이가 그래서 같아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자, 요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점 P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 P, 즉 얘하고 얘하고 거리가 같아지는 점 P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뭐 된다? 이등분 된다. 즉 이 선분은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활용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있는 점 P에서 얘를 C, 얘를 D라고 해서 그 거리를 구했더니
선분 PC하고 먼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을 그었겠지. 그러니까 직각 나오죠. R. 그 다음에 빗변이 공통이에요. 아직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 H.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이죠. 빗변 위에 나머지 변 S. 그러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을 만족시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얘네들은 합동이 되는 거고. 미안. 그때 각 COP와 각 BOP가 서로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DOP 할게요. DOP. 각 DOP가 크기가 같아지더라. 결국 각의 이등분선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얘는 뭘로? 대응각으로서 그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됐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그 각을 발생시킨 각 반직선 위로의 거리가 같고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건 그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이런 합동과 이런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성립됩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됐죠? 자, 개념 4번이었어요.